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까지 배웠죠, 여러분?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배워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건, 먼저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배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었는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해요. 단 조건이 있었죠. 어떤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네, 맞아요. 외부에서 이 물체와 마찰도 없거나 아니면 뭐 공기나 이와 같은 저항도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대표적인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보존되냐면 자, 보세요. 가장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라고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에요. 정지에 있다가 떨어지죠. 기억나죠? 그 다음 여기에 사과가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높이는 0이 되겠죠. 정지에다 떨어지는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일 거예요. 자, 선생님 이 사과 그림하고 삼각형 두 개 붙여놓은 거 기억나죠? 자, 이 삼각형의 사각형의 가로에 폭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 했었죠? 자, 어떤 때는 위치 에너지가 되고 어떤 때는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그 두 개의 합은 좋아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값이 항상 이 사각형, 기다란 직사각형의 가로의 폭이 어때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그림을 나타내요. 보면 최고점에서는 모두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중에 위치 에너지가 100%예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는 어디 갔죠?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0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일정한 높이만큼 떨어져요. 일정한 높이만큼 떨어지는데 40m 중에 10m 떨어졌다고 합시다. 자, 40m 중에 10m 떨어졌어요. 위치 에너지는요?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이만큼. 자, 10m만큼 떨어져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무엇이 늘어났나요? 네, 파란색 삼각형 운동 에너지로 늘어났어요.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가졌던 위치 에너지 중에 10m만큼 떨어지는데 해당되는 이 부분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요. 이번에는 20m만큼 떨어졌다 그래요. 절반 더 떨어졌으니까. 자, 절반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각각 얼마일까요? 네, 물론 공식에 넣어서 풀 수 있어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혹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하지만 이때는 모두 다 숫자를 알아야 돼요. 질량 값도 알고 높이도 알고 속력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0m에서 절반만큼에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로 준다고요? 그렇죠. 절반으로 줄어요. 2분의 1로 줄어. 애초에 가졌던 절반. 그만큼 줄어든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값이 1대 1이 된다 그랬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체가 내려올 때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무엇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 그림을 물체가 올라갈 때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던져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때 던져 올린 그림이라고 한다면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시작을 어디서 해요? 여기에서. 자, 물체가 있는데 이걸 위로 수직으로 던져 올려요. 그래서 최고점까지 여기에서 이제 멈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이걸 기준면이라고 둡니다. 가장 바닥에서 속력이 최대예요.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제로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바닥에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죠?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점점 무엇으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이 설명이죠. 감소한 위치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수치가 그 문자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요 그림 하나 사각형에 삼각형 두 개 나눠서 하나는 운동, 하나는 위치 에너지가 되고 서로 줄어든 만큼 다른 것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그랬어요. 자, 실전 문제 볼게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 조건이 꼭 있어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에 무엇이 보존된다 그랬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지표면에서 높이 10m인 곳에 질량 2kg인 줄을 가만히 놓았다. 자, 이때 보세요. 주어진 값을 보면 높이, 질량 나왔어요. 자, 높이 질량이 나오면 우리 무엇 구하고 싶나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질문은 무엇을 물어봐요? 운동 에너지를 물어봐요. 자, 높이하고 질량밖에 없는데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해요. 즉, 가장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 그것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모두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9.8 곱하기 2kg 곱하기 10m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공식에 넣어주세요. 자, 운동 에너지가 결국 초기에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죠. 그러면 질문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묻는 거니까 결국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더 추가로 2-1 문제를 낸다면 어떤 것도 낼 수 있나요? 우리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아니까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을 알기 때문에 V제곱이 속력의 제곱이에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낼 수 있어요. 뭘 물 수 있나요? 자, 그렇죠. V만 모르고 모든 숫자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가? 여긴 조건이 없어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과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나요? 자, 평소에선 보존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역학적 에너지 말고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